선생님, 제 이런 사진이나 안 좋은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쫙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한번 가볼까요? 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세 가지 모두 장면 위주, 스토리 위주가 아니라 장면 위주로 좀 선택을 해봤어요. 메시지 전달, 그리고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뜻만큼은 트리플 S급이다. 정말 잘 선정한 것 같다. 저는 거기에 집중을 해서 메시지가 담긴 장면,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 장면인데, 스쳐가듯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스쳐가듯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 강하나 검사가 검찰 부조리, 외압에 물러나는 그런 이 조직의 모습을 보고, 그런 상관의 명령, 이런 거에 너무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흔히 말하는 빡쳤다 그러죠. 그래서 나 이 조직에 못 있어. 그러고 뛰쳐나가려고 검찰 뭐 때려치우고 검찰이 고고 그러려고 하는 걸 곁에 있는 이 왕수사관이라는 이 동료가 이 수사관님이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명언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바로 갖고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 모험 택시에서 이게 1위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딱 나가려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이 앞에 있는 이 남자가 왕수사관인데 이 수사관님이 존경하고 타협하지 않는 모습, 검찰이나 조직에 남아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막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부들만 없으니까 그만해라. 그리고 이제 막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이 진짜 명언 오브 더 명언입니다. 저는 검사님이 이 조직에 오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돈 쫓아가지 마시고 그리고 아무 데도 가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약간 집중을 하면서 듣죠. 그리고 아래로 향하고 있던 시선도 마침내 이제 왕수사관을 제대로 보게 되고 버티세요. 끝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찐인데 대나무는 너무 올고 나서 큰 바람에 금방 부러지지만 풀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저는 이 대사를 들었을 때 대박이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검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이 나이가 많은 그리고 경험도 연륜도 풍부한 이 왕수사관님이 자기를 낮춰가면서 딱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 대박이다 싶더라고. 감동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 행동은 대나무처럼 하시더라도 마음은 풀처럼 다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왕수사관님이. 대박입니다. 작가님도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대사를 생각을 해내셨는지. 그러니까 버티세요. 부러지지 마시고. 까지가 이 왕수사관님의 대사거든요. 처음부터 이 끝까지 명언이 아주 이런 명언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을 울렸어요. 특히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갖고 오는 거니까 저는 당연히 이 장면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수사관님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들은 마지막 이 강하나 검사의 표정. 어느 정도 설득이 된 거죠. 검찰이 뛰쳐나가려다가 그냥 머리만 식히고 올게요. 그러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진심 어린 충언, 진심 어린 조언 이런 게 한 사람의 진정한 검사를 되돌린 거 아닌가. 이 조직에서 오래 버티려면 부러지지 마십시오. 대나무는 너무 올고다 큰 바람에 금방 부러지지만 풀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행동은 대나무처럼 하시더라도 마음은 풀처럼 다시 일어나십시오. 버티세요. 부러지지 마시고.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면 바로 이어서 한번 볼게요. 2위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장면은
제가 또 하나의 충격을 먹었던 장면이에요. 이 장면 또한 아까 그 왕수사관님의 조언 그 장면과 같은 화에 나옵니다. 정말 좀 특이한 게 저는 이 모험택시 1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인 화가 5 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모아온 3 개의 장면, 3 개의 명장면, 기억에 남는 그 장면들이 모두 5 화에 몰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이제 5화 끝나고 에필로그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이 고은이가 언니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약간 그 성착취물의 피해자다라는 그런 강박까지 생겨 가지고 이런 정신적 혼란을 막 겪고 있는 와중에 치료를 받아 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좋아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담은 계속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하루는 이렇게 좀 우울한 거야. 우울한 일이 있어 가지고. 특히나 이 언니나 이런 기일이나 아니면 생각난다거나 요런 일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면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와 가지고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고은 씨,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그거 고은 씨 입으로 듣고 싶으니까 한번 얘기해 줄래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딴짓을 하면서 이렇게 막 회피를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유도를 합니다. "오늘은 고은 씨가 얘기하는 거 듣고 싶다. 고은 씨 입으로 얘기해 보세요." 하니까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결국에는 이 말을 하라는 거였겠죠. 근데 이 의사 선생님도 역시 어쩔 수 없는 그냥 직업이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환자의 마음까지 헤아리진 못하더라고요. 저 말하는 이 안고은의 표정이 그냥 영혼이 전혀 없었는데 입으로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잘했어요. 다음 진료 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러면서 이런 표정을 짓는 거야 지금. 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안고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선생님" 표정 싹 바뀌면서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잘못한 사람들 다 어디 있어요?" 전 여기서도 좀 한번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게 확실히 메시지성이 있는 거잖아. "그럼 누구 잘못이냐?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한 사람들 지금 다 어디서 뭐 하고 있냐? 처벌은 제대로 받고 있어? 반성은 제대로 하고 있어?"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누구 잘못이냐? 잘못한 사람들은 다 어디 있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이 메시지에 충격을 받고 기억에 확실히 뇌리에 남는 그런 장면이 되었습니다. 대사도 그렇고 이 장면의 분위기나 이 연기자의 연기나 특히 저 눈빛 그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약간 상처 입은 느낌이 많이 들잖아. 그런 눈빛으로 "누구 잘못이냐. 잘못한 사람들 다 어디 있냐. 그래서 반성은 하냐." 그런 메시지를 딱 띄우는데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그런 거를 좀 잘 짚은 그런 에피소드와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잘했어요. 근데 선생님,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잘못한 사람들 다 어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장면 히든 트랙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정민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 장면이 참 기억에 남는 게 피해자들 간의 인연에 대해서 좀 다뤘더라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학폭 피해자인 저 남학생이 정민이거든요. 저 남학생과 첫 번째 에피소드의 피해자인 그 장애인 여성 이 마리아. 이 마리아와 정민이 만나는 이렇게 둘 간의 인연이 있었다. 몰랐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보여주고 이 장면이 좀 특이할 만한 장면인 게 중간중간에 우리도 인식을 못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섞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히든 트랙만 이렇게 모아서 알려주잖아요. 서로 간에 인연이 있었다고. 근데 1 화부터 잘 보시면 여러분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지나친 거야. 그런 디테일에도 좀 소름 돋더라고. 그러니까 이 장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거는 일부러 히든 트랙으로 모아놓은 거고 그런 장면들을 서로 간에 인연이 있었다는 인연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고 또 요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유데이터 피해자잖아요. 네. 이 정민이가 유데이터 피해자인 요 과장 이 사람하고도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도 심지어 죽을 뻔하잖아요. 김도기 쪽으로 관심이 확 가가지고 이 사람은 약간 아웃 오브 안중이 돼서 살아난 약간 그런 케이스죠. 이 사람도 유데이터 그 피해자인데 이렇게 또 인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정민이 에피소드, 학폭 에피소드를 다룰 때 이 장면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뜬금없이 이 사람 뭐야? 분명히 나중에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나왔지? 무슨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유데이터를 보고 나니까 이 장면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설계에 약간 소름 돋더라고. 요런 건 좀 잘했다. 요런 장면의 짧은 디테일들은 좋은 점들이 있었어. 많았어, 의외로. 전체적인 스토리나 캐릭터 설정이 좀 아쉬워서 그렇지. 요렇게 스쳐 지나가는 요런 디테일. 요런 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데이터의 가장 큰 피해자인, 사실상 뭐 죽었다고 봐야겠죠. 그 피해자하고의 인연도 있었어요. 정민이하고. 지금 보시면 아까 여기 이제 택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 택시가 아니죠. 모범 택시. 드라마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범 택시. 여기에 이제 의뢰인을 태워서 사건을 해결하고 의뢰를 듣고 뭐 이런 시스템인데 이제는 그 의뢰가 모두 끝났어요. 이 택시 미터기가 꺼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하차를 시켜주는 목적지에 도착을 한 거죠. 하차를 시켜주는 그런 장면인데 이제 김도기가 이렇게 떠나고 뒤에 보니까 누군가 앉아있는 거죠. 그리고 학폭 에피소드 때는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유데이터를 지나고 이 정민 이야기까지 딱 나오니까 마침내 밝혀지지 않았던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누군가 이제 있으니까 쓱 하고 보는데 얼굴 모습 두드려 맞았어. 그리고 이 사람의 의뢰잖아 사실상. 그죠. 그러니까 물론 직접 의뢰한 건 아니지만 그 검찰 측에서 벌인 그 사연을 보고 김도기가 알아서 자체 의뢰를 한 그래서 진행되는 사건이 유데이터 사건이잖아. 근데 이렇게 지금 두드려 맞은 거야. 그걸 보는 학폭 피해자 정민. 학폭 피해자라는 게 중요한 거야. 회사와 학교라는 장소만 달라졌을 뿐 똑같은 갑질의 피해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정민을 보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유데이터 박양진 회사 회장의 피해자. 근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게 실화라는 거 아니야? 최악이네. 양 회장이라는 그 사람. 이 장면도 좀 디테일적인 면이 살아있어갖고 야 이런 인물들 간에 이런 이어짐을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좀 만들어놨구나. 그냥 지나갔는데 그냥 보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실제로 있거든. 이 전 에피소드에 보면은 이 전에 다 있는데 그거를 모아다가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또 새롭더라고. 전혀 몰랐는데 그때는 그냥. 거기에 의미가 있을 줄은 전혀 몰랐지. 이 장면도 좀 기억에 남아서 앞선 장면들보다는 의미가 좀 덜하지만 3위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세 번째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건 이제 마지막 모습. 정민은 해결이 됐으니까 가고 문제의 한가운데 있는 이 청년은 그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까지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장면은 여기까지고 우리 산이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요새 학폭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학폭 되게 많이 끌리더라고 보면서도. 와 학폭 이렇게 심했나. 선생한테 막대하는 것도 장난 아니잖아요. 선생님 삐 뜯고 막 안 뜯고 그냥 나가고 막. 한 번 더 학폭에 대한 심각성을 주는 메시지라서 바꿔봤는데 되게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김도기의 그 선생 역할은 최악이었다고. 좀 안 맞아도 이미 너무 말투랑 이런 게 약간 너무 연기하는 톤이었어. 그래서 대놓고. 너무, 그래서 좀 좋지 않았어 그렇게. 근데 메시지를 좀 주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뭐 나름 재밌긴 했어요. 선생 역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기 이런 게 좀 어떻게 좋은데 어떻게 보면 안 좋아. 너무 인위적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장면이라기보단 에피소드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그냥 가져온 거에 장면이 제일 남아서 학폭 그 에피소드 많이 남아서 다 갖고 온 거고.
뭐 다 아시겠는데 이거 그냥 짜고 치는 거잖아요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죠? 작업 들어간 거죠. 지금 이게 어떤 냐면 애들이 이제 기간제 막 선생님이 놀리면서 이제 선생님 그만두게 하려고 지금 작정한 거잖아요 애들이. 선생님 가면은 몰래 그 잡지에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 찍고 있었죠 몰래카메라로. 안공에서 보고서 이제 이 새끼 지금 이제 약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학교 일진들이 이 새로운 기간제 교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교육을 좀 해야겠다. 교육을 들어갔는데 그 교육도 신통치 않아. 그래갖고 짜증이 나가지고 아예 판을 짭니다. 맞아요. 여자애 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성추행 교사, 성폭행 교사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아예 이쪽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하려고 그런 판을 짜는데 쉽게 말해서 그 판 자체가 이미 이 이재훈 팀, 이 김도기의 동료들, 그러니까 무지개 운수 직원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이미 다 들켜서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작업을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이 학생들, 일진들이 마련한 그 판을 역으로 이용해버리는 그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딱 윙크하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걸렸다 이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죠. 왜 윙크를 그게 하는지. 이게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니고 제정신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니네는 끝났다 이거예요 지금. 쟤네는 지금 얼마나 그치. 설렐 거야. 이 선생님 당할 걸 이제 생각하면서. 끝났다. 제 학교 이제 선생님 생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죠. 시작하는 거죠. 아예 파멸적으로 만들어주마 하는데 윙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얘가 지금 안고은이 이제 얘한테 얘기하죠. 이제 그만해라 여기까지면 장난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개입하는 거라고. 이게 이제 섭외를 당한 여학생. 그죠. 여기서 여학생이 뭐라 그러면은 벌레 들어가서 옷 벗은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벗은 거다. 뭐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였어요? 그 안고은이 어떻게 돼? 그 앞전에 애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관리를. 애들 이런 거 할 정도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제가 좀 정리를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이 상황 전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 김도기에 대한 이 여학생이 제보까지 해요. 내 사진이 저 선생님한테 있다. 저 선생님 가방 봐라. 그런 식으로. 근데 마침 전화가 오는데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그 안고은으로부터 제보 아닌 제보를 들은 거야 연기로. 선생님 제 이런 사진이나 안 좋은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 남학생, 일진 중에 한 명이겠죠? 그 학생 가방에 있어요, 이렇게. 이미 판은 역으로 다 짜놓고. 그래서 상황이 반전이 되는 겁니다. 안고은의 전화를 받은 교장 선생님이 당연히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고, 그 전화를 받은 학생 주임 선생님. 마침 또 학생 주임 선생님이 이 자리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김도기한테 아니 기간제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학생이 왜 이러고 나오고 저 제보는 뭐냐? 막 이러면서 막 따지는 그런 와중에 교장 선생님 전화까지 받으니까 당연히 이 김도기 선생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완전 성추행 성폭행 범이구만 파렴치한이구만 이렇게 판단을 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나한테 제보를 한 그런 일진 중에 한 명이 알고 보니까 범인이야. 학생주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나온 말이 방금 말씀하신 그게 아니고요. 제가 사실 벌레가 몸에 들어와서 막 이러면서 어버버하면서 본인이 막 수습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인 거예요. 그리고 김도기는 속으로 씨 웃고 있고 왜냐하면 다 짜놓은 판이니까 자기 가방에 들어있다는 그 야한 사진이랑 서책, 서적 그런 것들도 이미 다 작업을 통해서 일진들 가방에 다시 넣어놨죠. 교장 선생님한테 안고은이 제보한 대로 일진 가방에서 꺼내보니까 그대로 나오죠.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때가 내가 어느 볼 때 텐데. 앞으로 선생으로 밥 먹고 살긴 글렀다 본다. 야, 함부로 나대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깨달았겠지. 수기 남자 좋아하냐? 학생이 말한 가방 안에 사진이 저거야? 그러니까 제가 옷 안에 벌레가 들어가서요. 이 녀석 정말. 그래서 한 방에 먹은 거죠 완전히. 계속 하시죠.